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이 나무꾼한테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세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집 머슴살이하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죠. 그래서 세 딸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도 사는 게 워낙 가난하다 보니 예쁜 옷감도 맛있는 잔치 음식도 마련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두고도 이 나무꾼은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하루는 나무를 하다가 혼기가 찬 딸들을 생각하니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도깨비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말로만 듣던 도깨비가 진짜 나타난 것이죠. 도깨비가 말합니다. 나를 부른 놈이 누구냐? 나무꾼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도깨비가 나무꾼의 목덜미를 잡아 올렸습니다. 내가 방금 하하고 부르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불렀으니 값을 치러야지. 딸을 데려오너라. 안 그러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세상에. 하고 한숨을 쉬었던 건데 도깨비를 부른 거였다니요. 그리고 딸을 내놓으라니요.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세 딸에게 도깨비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첫째 딸이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첫째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숲으로 갔습니다. 도깨비가 첫째를 보자마자 등에 업고는 깊고 깊은 땅속 나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깨비가 데려간 곳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바로 도깨비 집이었습니다. 첫째 딸을 내려놓고는 말합니다.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거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도깨비가 첫째한테 사람의 다리뼈다귀를 주었습니다. 만약 내 말을 어긴다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도깨비는 뼈다귀를 던져주고 가버렸죠. 첫째 딸은 뼈다귀를 지붕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뼈다귀를 어찌 먹겠습니까? 사흘 뒤에 도깨비가 돌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먹었겠지. 첫째는 너무 무서워 거짓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더니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째 딸이 던진 뼈다귀가 벌떡 일어나더니 지붕 위에서 뼈다귀가 쿵쿵 걸어왔습니다. 그걸 본 도깨비는 첫째를 붙잡아 목을 부러뜨리고 구석방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기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고 했던 것이 이거였지 뭡니까? 첫째 딸을 도깨비한테 보낸 나무꾼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지요. 이날도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하고 또 한숨을 쉬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또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지난번처럼 자신을 왜 불렀냐며 대가를 치르기 위해 딸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지요.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의 목숨을 줄 수는 없었기에 둘째 딸도 자신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이 숲으로 갔습니다. 도깨비가 이번에도 둘째를 땅속 으리으리한 집으로 데려가 다리 뼈다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첫째 딸 때와 똑같이 말했지요. 나는 사흘 뒤에 돌아올 거다. 그동안 이걸 먹어라. 뼈다귀를 던져주고 사라졌지요. 둘째는 뼈다귀를 먹었을까요? 둘째는 아궁이에 집어넣고 재로 덮었습니다. 불타 없애버리니 흔적도 없었지요. 사흘 뒤에 도깨비가 돌아와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먹었겠지.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그때 아궁이에서 뼈다귀가 벌떡 일어나 쿵쿵 걸어 나왔습니다. 도깨비는 둘째를 붙잡아 목을 부러뜨리고 구석방에 던져버렸습니다.
딸 둘을 도깨비에게 보내고 근심 걱정이 늘어난 나무꾼이 저도 모르게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늘이 깜깜해지고 도깨비가 나타나 말합니다. 나를 불렀느냐? 마지막 남은 딸을 내게 데려오너라. 나무꾼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딸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셋째 또한 자신이 가겠으니 걱정 말라 합니다. 그리고는 셋째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셋째는 언니들과 좀 달랐습니다. 도깨비를 보고 셋째가 묻습니다. 당신이 저를 데려가실 분인가요? 그래, 내가 무섭겠지. 저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도깨비가 껄껄 웃고는 셋째를 땅속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셋째에게도 사흘 뒤에 돌아올 테니 뼈다귀를 먹으라고 던져주고 사라졌습니다. 셋째는 지붕 위에 던지거나 아궁이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셋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에 뼈다귀를 집어넣고 불을 활활 피웠지요. 불에 다 타고 남은 재를 싹싹 퍼내서는 재 속에서 뼈 조각을 골라내어 콩콩 찧었습니다. 가루가 된 뼈와 재를 보자기에 담고는 돌돌 말아 배에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깨비가 돌아와 셋째에게 묻습니다. 내가 준 것을 먹었겠지. 셋째는 당당히 말합니다. 그럼요. 먹고 말고요. 도깨비가 소리쳤습니다. 쿵쿵 뼈다귀야, 걸어라. 그러자 셋째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뼈다귀가 갇혀서 나갈 수 없다는 소리였죠. 도깨비는 아주 기뻐하며 집이 들썩거리도록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한테 어울리는 신부를 만나게 됐군. 하하하. 그렇습니다. 도깨비는 자신의 신부감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깨비 속은 요지경 속이라 요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던져주며 말합니다. 이걸 받아.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도깨비가 방 열쇠가 달린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도깨비가 나가 있는 동안 셋째는 그 열쇠 꾸러미로 방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으리으리한 집도 보고 싶고 먼저 간 언니들도 궁금했으니까요. 방마다 값비싼 보석과 아름다운 옷들이 널려 있고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구경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구석방을 열었습니다. 셋째는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지요. 글쎄 먼저 끌려간 언니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셋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셋째는 도깨비를 살살 달래 무릎에 누이고 이를 잡아주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나요? 없긴 왜 없어. 도깨비가 셋째에게 무략이 든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발라주면 감쪽같이 살아나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게 없네요. 만약 당신이 목이 부러져 죽으면 제가 살려줄게요. 도깨비는 자신의 신부가 해주는 말이 마냥 좋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는 없어. 딱 하나만 빼고 도깨비가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망할 놈의 버들잎. 그 놈의 이파리가 몸에 닿기만 해도 나는 영원히 없어지고 말지. 싫어 싫어 싫어. 옳거니 걸렸구나 싶은 셋째가 도깨비를 달랬습니다. 셋째가 듣기 좋게 간질러주니 도깨비는 의기양양해져서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도깨비가 눈치채지 못하게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일 당신이 여행을 떠나면 집안을 샅샅이 뒤져 버들잎이 있으면 깨끗이 없애버리겠어요. 다음 날 도깨비가 떠나자마자 셋째는 무략병을 들고 구석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날 밤 도깨비가 준 무략을 언니들에게 발라주었죠. 바르는 순간 부러진 언니들 목이 척척 달라붙었습니다. 언니들은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을 떠서는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도깨비가 오기 전에
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으니까요. 세 딸은 걷고 또 걸어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을 도깨비에게 보낸 나무꾼은 딸들을 보자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세 딸들은 함께 개울가로 갔습니다. 바로 버들잎을 따기 위해서였지요. 버들잎을 몽땅 따다가 지붕 꼭대기에서 울타리까지 버들잎으로 단단히 덮어 씌웠지요. 세 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도깨비는 화가 잔뜩 나서는 곧장 나무꾼의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이 도깨비는 어찌 됐을까요? 화난 만큼 딸들을 혼내주었을까요? 나무꾼 집의 사방으로 쌓여있는 버들잎을 보더니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 셋째가 마지막으로 버들잎을 담은 자루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버들잎이 몸에 닿은 도깨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셋째가 배에 차고 있던 뼈가루와 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세 딸은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총각을 만나 같은 날 같은 시에 혼례를 치렀습니다. 나무꾼의 깊은 한숨이나 도깨비가 딸을 데리고 가려는 것이나 모두 결혼 때문이었지요. 결국 셋째 딸의 용기와 지혜로 자신들이 원하는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깨비나 사람이나 결혼은 중요한 일인가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